1453년 조선의 밤이 무너졌습니다. 피로 뒤바뀐 권력의 밤. 이 밤을 움직인 사람, 수양대군. 그러나 1447년 그는 아직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람, 조선의 성군 세종. 과연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진실을 만나봅니다. (1447년) 세종 29년 왕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왕후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불경 편찬,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석보상절.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완성한 책이었습니다. 이 일로 세종은 둘째 아들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학문도 할 줄 알고 일도 제대로 해낼 줄 아는 왕자라고. 그러나 불과 6년 뒤 1453년 그 인정받던 아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계유정난.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버지 세종이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수양대군.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계유정난. 피로 얼룩진 그날 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당대 최고의 신하들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조카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물도, 그 어떤 충고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인물, 조선 왕조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하지만 이 모습이 그의 전부였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다르게 보았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를 다르게 본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1440년 스물셋 무렵의 수양대군. 그는 다른 왕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형 문종이 글을 읽을 때 그는 활을 쏘았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시를 짓는 동안 그는 말을 달렸습니다. 둘째는 어디 있느냐? 수양대군 저하께서는 훈련원에 계시옵니다. 역시 그러하구나. 하지만 그가 단순히 물을 좋아하는 왕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47년 세종은 왕후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명했습니다. 그 임무를 맡은 이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이 구절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백성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사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옳다. 네 생각이 더 낫구나. 그렇게 완성된 것이 석보상절이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된 뒤에는 이 책을 아버지의 월인 청강지곡과 합쳐 월인 석보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1459년의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학문도 할 줄 알았고 무예도 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형식보다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 감각이 유난히 뛰어났습니다. 1442년 한 신하가 수양대군에게 물었습니다. 조하, 요즘 조정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대군께서는 어찌 보시옵니까? 누가 힘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움직임을 보십시오. 25세 왕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를. 그는 이상적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관리자에 가까웠습니다. 세종은 아들들을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감정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혈육이라도 능력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어전의 말은 기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맡긴 일들은 분명했습니다. 불경 편찬이라는 막중한 임무. 그것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일이자 백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수양대군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감각이었습니다. 1443년 북방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기다리면 불리해집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세종은 이 아들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왕이 되기보다는 나라를 지킬 사람이라고, 왕 옆에서 실질적인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문종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몸이 약하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도와야 하는가? 수양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세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세자 문종은 완성형에 가까웠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어지럽습니다. 세종이 꿈꾸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약했습니다. 끊임없이 기침을 했고 쉽게 지쳤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렸고 글씨를 썼습니다. 풍류를 즐겼습니다. 이명대군은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다른 왕자들도 각자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문과 예술에 머물렀습니다.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 대응형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은 때때로 고민했습니다. 완벽한 왕보다 위기에 강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문종이 오래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수양이 있어야 한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때로는 부드러운 왕보다 강한 보좌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세종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 선 인간의 심리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형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나는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양대군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좌자로서 적합했습니다. 형이 왕이 되고 자신이 그를 돕는 구도, 그것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도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만약 왕위에 공백이 생긴다면
만약 너무 어린 왕이 즉위한다면, 만약 신하들이 권력을 쥔다면,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12살 남짓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어리십니다. 누군가 섭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임금의 시대엔 늘 누가 국정을 맡을 것인가를 두고 힘이 쏠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국정의 중심에 섰고, 수양대군을 비롯한 왕실 일파는 그 흐름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말해주는 사실과 사람들이 덧붙여온 명분이 갈라집니다. 수양은 훗날 스스로를 국가를 위한 결단이라 설명했지만, 그 결정이 어린 임금 단종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이 그렸던 안정의 구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그 틈에서 권력은 결국 칼로 옮겨갔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오늘 밤 움직인다. 저하, 정령하시겠사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갔고 황보인을 제거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조정의 권력 구도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455년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찬탈자라고 불렀습니다.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움직인 것은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쓰려는 의무감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세종은 틀렸을까요? 이 아들을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고 위기에 강했습니다. 세종이 본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종은 한 가지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시대였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을 것을, 어린 단종이 즉위할 것을, 권력 공백이 생길 것을,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양아, 너는 나라를 지킬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예, 아바마마.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 그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악인이기도 했고 동시에 조선이 만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본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라를 살렸는지 혹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든 것인지는 지금도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더더욱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사 사랑방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잊혀진 과거의
지혜와 교훈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